근데 80이 되니까 나도 늙은 것 같고 또 사람들도 이제는 다 늙은이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더 성장은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성장한 것을 연장해보자.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90까지 갔으면 좋겠다 말이죠. 90까지 갔으면 좋겠다. 내 가까운 친구인 같은 분야하고 동갑이었던 안병호 김태길 교수와 함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성장을 못해도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도 90 앞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쭉 일했습니다. 안병욱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마지막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나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90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90을 맞이하고 보니까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이제 내가 늙었다 하는 거 인정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늙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나는 이제 나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는 때가 늙는 때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늙는데 이제 나는 늙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 나한테 주어진 일을 다 끝내면 이젠 나도 조용히 좀 쉬다가 유정의 미를 거둬야겠다. 그래서 못할 일은 다 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에 강연을 해서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그래서 2달 동안 강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고 돌아오고 미국 그 다음에는 먼 여행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내 생활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여기까지 일하면 이제 일이 끝나겠지. 이것까지 하면 일이 끝나겠지. 그런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사회는 넓으니까 여러 계통에서 강연이 들어오고 책을 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거 아니 90이 되면 이제 나도 늙고 끝내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사람이 일이 끝나는 건 아니로구나. 내 성장은 더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사회가 요구하는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으니까 큰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명구하니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살아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때입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할 때 내 선배 교수들이 명단이 쭉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0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그 당시에는요. 우리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0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 100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니까 말이죠. 이젠 90이면 나 혼자다. 나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은 해야겠다. 그래 그대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95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죠. 이대로 가면 95세까지 좀 도전해보자.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는 동안에 95세가 됐습니다. 이제 내 목적에는 달성한 것 같은데 그때는 확실히 내가 늙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정신이 늙은 건 아닙니다. 또 무슨 나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내 몸이 완전히 늙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요. 내 몸이 종합병원이 됐다고 하는 게 그때 느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요. 잘 듣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95세가 되면 신체가 늙은 것과 동시에
늙는가 보다 말이죠. 그럼 이 주어진 일들은 어떡하지?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해보자. 건강은 뭐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95세부터는 늙은 내가 내 몸을 정신이 얻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뭐 꼭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하루하루의 건강을 유지한다 하는 건 자꾸 내려가는 신체를 정신으로 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민구안이 사람이 늙는 건 신체는 빨리 늙습니다. 신체의 건강은 여성들은 22살, 남성들은 24살까지고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진 못하고 40까지는 연장되고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럼 정신적으로는 언제부터 늙는가? 다들 50대쯤 되게 되면 내가 늙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깜빡 잊어버리기도 잘하고요. 자꾸 이제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늙는 게 아닙니다. 50대에서 60대를 넘어갈 때는 기억력은 내려갑니다. 기억력은 내려가지만은 기억력보다 훨씬 소중한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대 정신적으로 늙는 게 아니고 기억력은 사라집니다. 또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신 사고력은 그때부터 자랍니다. 몇 살까지 자라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전부 60대 이후입니다. 60대 이전에 사회 업적을 남길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60부터 80까지는 충분히 정신력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 내가 95세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몸은 한계가 넘었고 정신력이 이렇게 몸을 키워가고 하니까 건강에 허락되는 데까지 일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97세가 됐습니다. 97세가 됐는데 조선일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한번 보니까 거의 기사가 났는데요. 금년에 한 해 동안에 제일 독자를 많이 이끌어낸 저서,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그 저서를 남긴 사람, 또 가장 많은 독자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 10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10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전부 60대 후반, 70대 중반까지입니다. 근데 97세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여기 끼일만한가 말이죠. 끼일만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는 있다. 한 가지는 있다. 뭔데? 이제 옛날하고 다르니까 문장에 부피가 이게 좀 폭이 적어집니다. 형용사가 많이 옛날보다 적어집니다.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민구안이 독자와 저자 가운데 중요한 건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쓴 글을 20대 사람이나 30대 사람이 읽었을 때 감정적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썼던 글이 20대 사람이 있고도 마음에 느끼는 점이 있고 그래야겠는데 그냥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습니다. 그분들은 사상은 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점체를 늙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그 해는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요. 이 요금이 거의 고엑스에서 1년에 한 번씩 국제 도서 전시회가 있죠. 그게 뭐라 그러니까 무슨 뭐 홍보대사라고 그런가요? 그거 해달라고 그래가 와서 바로 여기 와서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7세가 되니까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사회에 대한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그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내가 아직도 줄 수 있겠다. 그전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100살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3년만 잘 가면 되니까 100살까지 도전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좀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입니다. KBS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송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나운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100세가 다 돼가시고 사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는데 누구 여자친구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나세요? 그랬습니다. 그 내가 그랬습니다. 간절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참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지금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이제 2년만 다 해서 일 다 끝나게 되면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고. 여자친구를 구하니까 기다려주세요 하고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따만큼 나 만나게 되면 신문에 광고 안 나왔던데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니 그때 그 방송 듣고서 저 김 교수 아직도 안 늙었구나. 예. 감정이 아직도 풍부하구나 느꼈다 그래요. 나는 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9세가 됐을 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이 왔습니다. 그건 또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저는 잘 살아왔는데 거기에 끼었다가 아예 전 안 되겠다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100세는 살아보셨는데요. 지난 생활에 얘기할 때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쓰겠다고 말이죠. 그 두 설문의 칼럼을 썼습니다. 소설도 좀 많이 쓰게 되니까요. 거의 자그마한 책 2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101살에 나온 책이 중국말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가 됐으니까 나도 마음이 흐뭇하게요. 늙었다고 해서 버림받지는 않는구나 말이죠. 도움을 주니까 잘 됐다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끝나니까 이번엔 중앙일보에서 칼럼 좀 써달라 그래서 그러자고 말이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금요일 목요일인가도 오늘 원인고를 끝냈으니까 말이죠. 오늘 원인고가 이제 길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에 나갔던 글이 조금 쌓여지니까요. 그게 또 한 권의 책이 돼서 한 2개월 전인가에 나왔는데요. 나는 그 글을 쓸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별로 안 읽을 거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쓴 글들 모았는데 출판사에 얘기하면 뭐하니 20, 30대가 많이 읽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젊은 세대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거 내가 늙은 건 아니다. 젊은 사람들하고도 통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학에 그 정장을 계시던 선배님들 몇 분 모시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다들 그 욕심이 맹고하니 누가 제일 오랫동안 젊게 일하느냐 그겁니다. 사람은 젊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네요. 누가 제일 오랫동안 젊게 일하느냐. 그런데 조원규 서울대학 전 총장이 97세쯤 됐습니다. 또 그때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때 한 번 내가 내 자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나 3, 4일 후에는 강원도 양구에 간다고. 그게 고등학생들한테 강연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세가 넘은 사람이 어떻게 고등학생들한테 강연 가느냐고 말이죠. 그래도 학생들하고 잘 얘기합니다. 근데 가서 한 50분 동안 강연을 해주는데요. 얘들이 아주 같질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어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또 재미있게 저번에 그래서 오면서 민구안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했으니까 김영석이는 늙지 않았다. 예, 감정적으로 늙지 않았다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무서운 건요. 2학년 여학생한테 나한테 오더니 교수님께서 왜 그랬더니 교수님도 고등학생 때 연애해 보셨어요? 그래요. 그 내가 나는 좀 더 일찍 연애했다고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하고 있다가 헤어졌는데 연애해 보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20 전에는 연애 안 하기로 했다고. 20 넘은 사람은 너희도 했지만 그때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나름대로는 행복합니다. 왜요? 일이 있으니까요. 또 저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의 표준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같은 나이에 누가 일을 제일 많이 하느냐 그게 건강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내 나름대로 나 자신을 사과나무로 생각할 때 잘 키워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회에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살아온 순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좀 내가 나를 젊게 많은 일하면서 성장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공부하는 겁니다. 독서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구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0이 넘어서 지방 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상을 받은 다음에는 무슨 감사되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상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 오늘 상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상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내가 무슨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직책을 맡았던 것도 없고 그저 조용하게 심부름만 했다고 말이죠. 부탁하는 일만 쭉 조용하게 해왔는데 그래도 상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민구안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 좀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고생은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고생이었다고 하면 그건 고생이라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고생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한 고생은 아니었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한테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고생이지 나 위한 고생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고생이 오늘 변해서 행복이 됐습니다. 그럼 그 고생은 어떤 고생인가?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만큼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직장과 사회를 사랑한 사람은 또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고생한 사람은 또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다. 그게 제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가 맞은 열매는 바로 그 열매이기 때문에 많은 고생, 큰 고생을 한 사람은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보람을 우리 사회에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시게 젊게 오래 사시길 원하시며 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인생의 새 출발을 늦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또 아직 젊다고 생각지 마시고 함께 출발할 수 있었으면 오늘 모임도 여러분과 나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